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케인은 이미 떠났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연령 곡선 때문에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다시 한번 그의 재능만으로 모든 차별과 편견을 극복했고 그의 인상적인 세계급 퍼포먼스는 영국의 전문가들이 예외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이 다시 한번 어떻게 9골 차를 극복해서 황금 신발을 획득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어젯밤에 아스날과 토트넘 간의 북런던 더비에서의 경기 후 반응이 만연하다. 토트넘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한 점만을 얻은 것조차도 승리로 자리 잡았다. 토트넘이 좋은 컨디션에서 아스날에 대항, 특히 아스날의 강력한 압박과 다른 스타일의 플레이 앞에서 최초에는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손흥민 중심으로 빠르게 집중력을 회복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2골을 기록하여 진한 감동을 안겼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에게 부담을 줄이고 더 좋게 관리하며 대체자로 다른 선수들을 선택하면 그는 해트릭을 시연한 것일 것이라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는 최고의 골 득점 형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미디어인 더 애슬레틱 및 포트볼 런던은 오늘 경기에서의 2골로 손흥민이 큰 도약을 했다고 평가했다.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은 손흥민에게 두 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8점을 부여했다. 그는 슈팅의 정확도가 100%, 성공적인 패스 비율은 93%, 2번의 기회 창출 등을 보였다. 그는 또한 3번의 슈팅에서 2골을 기록하고 아스날의 수비진에 계속 압박을 가하며 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꾸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양면에서 모두 우수한 실적을 내며 공격과 수비 역시 뛰어난 경기를 보여주었다. 손흥민은 또한 M1H에서 처음으로 토트넘의 플레이어로서 아스날에게 많은 골을 득점한 선수였다. 더불어 최근에 득점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 2번째로 위치하며 6경기 만에 5골을 기록하여 골든도 신발 경쟁을 다시 열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의 득점 퍼포먼스를 칭찬했으며 특히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기록한 것은 그가 골 럭키 왕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초 손흥민은 포워드 윙으로 출장이 많았으며 팀원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만 이제 콘테 감독의 지휘 아래 그는 현재 팀에서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내고 손흥민을 센터 포워드로 옮겨 그의 득점 능력을 극대화할 것 같아 보인다. 스카이 스포츠의 주요 전문가이자 리버풀의 전설인 제이미 카라거는 손흥민의 득점 능력을 다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모두 손흥민이 뛰어난 득점 능력을 가진 선수이며 그가 한 번에 여러 골을 넣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최근의 퍼포먼스와 토트넘의 플레이를 고려할 때 그가 골 럭키 왕이 될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이전에 이미 이 타이틀을 딴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페널티킥으로 득점한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토트넘이 페널티를 받지 못한 것은 주심의 판정에서의 불운이지만 38경기가 이루어지는 긴 시즌 도중에는 확실히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는 손흥민의 득점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사실 이번 시즌에는 토트넘이 한 번도 페널티를 주지 않았고 이 경기에서도 그들은 주심의 난해한 판단에 희생양이 되어 묵직한 파울을 받았지만 노란 카드만이 주어졌다. 스퍼즈 플레이의 해설가들은 이 경기의 주심을 각 시즌의 가장 나쁜 주심 중 한 명으로 평가했으며 그것은 아스날에 집중한 경향이 과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카라거가 얘기한 것처럼 프리미어리그는 38라운드에 걸친 장기전이며 앞으로 5에서 10회의 페널티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트넘의 페널티킥을 슛할 사람은 누구가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미디어가 분석했고 나중에는 메디슨과 손흥민이 그 후보로 보일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즌 전 인터뷰에서 그의 대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인데 그는 케인의 대체자, 특히 페널티킥을 수행할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흥민, 메디슨, 리차를리슨은 모두 연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은 최고의 후보로 간주되고 있다. 비수마도 후보 중 하나이며 그는 500번의 페널티킥에서 495골을 달성했지만 비수마가 페널티킥을 해야 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며 감독은 인터뷰에서 농담했다.
대부분의 미디어는 감독인 포스테코글루의 세심한 인터뷰 태도를 기반으로 손흥민, 매디슨, 리차를리송이 페널티킥을 슛하는 사람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고, 그렇다면 이것이 손흥민의 득점왕 경쟁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경기 후 BBC 스포츠는 손흥민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이전의 퍼포먼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토트넘이 해리 케인이 떠난 후 더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 덕분이며 손흥민이 여러 포지션에서 출장하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역할을 놀랍도록 잘 수행했다. 토트넘이 이러한 상황을 통해 이번 시즌 전체가 완전히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시즌에는 대체로 수비를 깊게 유지하고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두 명의 선수의 공격력에 의존하며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전략에 몰두했지만, 이제는 아스날과의 대결에서도 자신만의 놀이를 하고 있고, 팀장인 손흥민의 지도 아래 선수들은 아스날의 선수들과의 모든 경쟁에서 완벽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토트넘이며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리는 계속해서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수행하고 골넣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할 것이다. 손흥민과 함께 훈련하면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말로 시작된 웨일스 축구대표팀의 페이지 감독의 인터뷰에서 그는 토트넘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예 공격수 브레넌 존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극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페이지 감독은 지난 10일 한국 시간 기준 영국의 유명 방송사인 BBC를 통해 브레넌 존슨에 관한 그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전했다. 밝고 빛나는 미래를 앞둔 22살의 브레넌 존슨은 올해 초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하였고, 이후 웨일스 대표팀에서 총 22번의 A매치에 출전하여 이미 2골을 기록하고 있다. 브레넌 존슨은 토트넘에서 다른 팀 멤버들과 함께 하루하루 열심히 훈련하면서 그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페이지 감독은 말하며, 이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 토트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브레넌 존슨을 칭찬했다. 페이지 감독이 이렇듯 브렌단 존슨의 잠재력을 믿게 된 것은 그가 웨일스 U-21 대표팀에서 활약할 때부터였다. 그는 누리는 브레넌 존슨이 청소년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그 시절부터 그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그가 언젠가는 최고의 레벨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가 토트넘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하면서 또한 토트넘의 감독 포스테코글루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그의 퀄리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페이지 감독은 브레넌 존슨의 또 다른 장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는 다양한 포지션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와 팀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윌스 대표팀에서는 공격수로서 센터 포워드뿐 아니라 윙어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웨일스 대표팀에서는 브레넌 존슨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유로 2024 예선 D조에서 크로아티아와 머리를 맞대고 본선 진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현재 중간 성적을 정리해보면 윌스 대표팀은 3승 1무 2패의 성적으로 10점을 얻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토트넘 팀은 현재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다. 총 8승 2무 1패의 성적으로 26점을 획득하여 리그 2위에 올라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11일에 있을 울버햄튼을 상대로 하는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브레넌 존슨은 그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총 46경기에 참가하면서 8골 4어시스트를 기록하였고, 그중 올 시즌 토트넘이 기록한 골들 중 1개는 그의 어시스트로 탄생했다. 특히 브레넌 존슨은 지난달에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결승골을 어시스트하여 토트넘 이적 이후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였다.